예,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넘기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 공수거가 이제 모르신 분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공학의 수학은 거들 뿐이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지강국 교수님이 하시는 게 하나 있고, 제가 이제 웹 프로그래밍인데, 제 이름은 이재호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시간이 정확히 11시 끝나지 않아서, 약간 이제 그 마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이 이제 그 채널 지기님이 이거는 이제 아주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을 대상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패스 바꾸고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이 뒷조로 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 트레이닝을 시켜야 겨우 되는 건데 매주 뭐 한 시간씩 해가지고 될지는 약간 퀘스천 마크고 제가 이제 파이썬을 넣은 거는 갑자기 자바스크립트를 하게 되면 난이도가 있어서 그래서 파이썬을 워밍업을 좀 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원래 하려고 그랬다가 강성 교수님께서 이제 그 콜앱에 올려주신 걸 제가 보고 되게 작성을 잘하셔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이제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럼 파이썬은 이제 오늘부터 강성 교수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HTML, CSS는 그냥 소개만 잠깐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제가 요거 할 때 뭐 추가 좀 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이 리액트를 왜 하게 되냐면 지금 3D 웹이라는 게 대부분 리액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액트가 페이스북에서 만든 것 같은데 3D 웹 결국에는 지금 제가 하려는 거는 이제 요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제 막 애니메이션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 리액트가 이제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액트가 또 자바스크립트의 어드밴스한 그런 프로그램 기법이 돼야 얘를 다룰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수준 낮은 상태라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좀 뒤쪽으로 가면.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최장 여기까지 하는 걸 한 1년 정도 잡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이때는 제가 모임이 없는 거 미리 공지 드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주관하는데 제가 뭐 개인 일이 있다 그러면 미리 공지를 드릴 겁니다. 만약 못하게 되면 그거는 제가 이제 뭐 가정사가 있으면은 가능한 안빠지를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는 뭐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요거는 지금 고정돼 있는 거라서 이때는 빼고요. 총 한 1년 정도를 이제 잡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은 뭐 기준적으로 하겠죠. 지금 이제 기획한 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1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예전에 그 조건희 교수님이 컴퓨터 비전, 그래픽, 대수기화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한 분하고 스터디를 했었어요. 5개월 좀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 근데 이제 그분이 결혼도 하고 바쁘셔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만하게 됐는데 요것도 한번 관심 있는 분하고 한번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터디 형태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여기 보면은 저희가 모르게 많은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에 많이 이렇게 보급됐더라고요. 우리 버스 오는 시간도 막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일반적으로 이제 안 되지만 뭐 나라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버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신사하고는 문제가 있어요. 통신사에서 이제 그 차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통신을 하는데 그거가 원래 표준이 됐었는데 통신사에서 이제 자기네가 뭐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컴퓨터 비전 3차원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요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이제 그 큰 플랜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하실 분 이제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소개하는 거는 제가 지금 뭐 몇 분 안 되는데 소개하는 건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냥 방송 교수님이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바로 하면 될까요? 예, 진행하시면 돼요. 아, 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네. 여기서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조근희 교수님은 그냥 편하게 저희 맡기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시게. 이거는 교수님이 이제 그냥 한 가지만 코멘트 해드리면 저 예. 대수기 하시려면 지금 채널에서 그 가장 기초적인 게 현재 하고 있는 복수 해석이거든요. 그거는 다 아셔야 그 다음 단계입니다. 참고로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의 배경과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으신지를 제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서 어느 정도 레벨로 해야 될지 저도 좀 감이 없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대로 한번 하면서 중간중간에 피드백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해볼게요. 일단 원래 좀 전에 이재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콜의 앱은 파이썬이 아니라 잠깐만, 공유 안 돼 있어요, 지금. 화면 공유 안 보이세요? 지금 제 것만 보이시죠? 어잉? 다른 분 지금 공유 돼 있나요? 아니요, 화면 공유를 어, 그 이재호 선생님이 끄시고 강성원 제가 선생님이 꺼야 공유. 되는 건가요? 이거 끄면은 그거 저기 녹화되는 거 풀리진 않은 거죠? 아닙니다. 그냥 그 네, 됐습니다. 됐네. 아, 네. 보이시나요? 네, 됐어요. 지금 아까는 제가 끄지를 않아가지고 그랬고, 예, 지금 아, 보입니다. 네. 네네네. 그, 일단은, 원래 수업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이 내용은 파이썬 과목이 아니라 수치 해석이라는 그 학부 과목, 기계과 학부 과목에서 쓰려고 제가 만든 파일들인데, 1주에서 7주차까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까지는 어차피 파이썬 내용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넘파이나 매플런립 같은 시각화 같은 이런 것도 다 집어 넣어놨고요. 사실은 아까 이재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웹을 함에 있어서 넘파이랑 매플런립이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조건문, 반복문, 여기 함수,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좀, 뭐, 저의 사정이기는 한데, 제가 조건문, 반복문, 함수 예제들에다가 이 넘파이랑 매플런립을 엄청나게 넣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려면 앞에 내용을 다 해야 되는 약간, 이건 저의 사정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파이썬 하실 거라면은, 그리고 파이썬으로 뭔가를 하실 거라면 넘파이랑 매플런립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냥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냥 주차별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수치 해석의 역사 이런 건 안 할 거고요. 그냥 오늘은 콜앱 소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자료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넘파이랑 행렬, 그다음에 4주차에는 매플러닉과 시각화, 여긴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5, 6, 7주차에 조건문, 반복문, 함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클래스를 나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클래스를 넣지는 않았어요. 여기 제 그 계획에 넣지는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그때 제가 추가로 편성을 할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거를 이거를 쉐어하면 되나? 네, 요거 PPT 보이시죠? 그 이건 사실 뭐 안 해도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파이썬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쓰는가라는 그 순위를 매겨놓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레퍼로 삼는 사이트가 그 타이오비, 영어로는 타이오비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타이오비.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냥 뭐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티오베라고 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타이오비라고 봤던 것 같아요. 타이오비라는 그 사이트에 보면은 원래 아 C랑 C뿔뿔이었죠. C랑 C뿔뿔이 부동의 2위였습니다. 한 2년 전까지. 그런데 파이썬이 치고 올라오더니 드디어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기준으로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어, 1989년인가? 그때 비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여기 제가 심심해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 할 일은 없고 뭐 좀 재밌는 거 할 거 없나? 라고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파이썬이었어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보다 더 일찍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빛을 못 보다가 이제 한 10년쯤 전부터 쭉쭉쭉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됐고, 문법이 쉽고요. 다른 언어 하다가 이거 보면은,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문법이 쉽습니다. 물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약간 근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 빠르다. 과학, 공학 친화적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유저가 많아서 찾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파이썬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모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행렬이랑 수치 쪽, 통계 쪽 하는 데는 넘파이랑 사이파이 같은 거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대용량 데이터 다룰 때는 판다스, 그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는 매플론립 많이 사용하고, 매플론립 말고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 쪽에는 텐서플로우, 케라스, 사이킨런, 파이토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할 거는 여기 콜앱에서 할 건데 구글 콜앱입니다. 구글 콜앱은 웹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글 콜앱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이미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여러분이 실행하는 방법은 파이썬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그걸 설치하셔도 되고 아나콘다를 설치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 전부 다 여러분 로컬 PC에서 돌아가는 거라면 구글 콜앱은 그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PC는 그냥 단말기 역할을 할 뿐이에요. 게다가 이것들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 가상 환경을 세팅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일단 당장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앱에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어떻게 다들 화면을 두 개를 띄우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PC랑 같이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저는 두 개 띄고 있습니다. 저도 두 개 띄우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콜앱 혹시 일단 접속부터 다 하셔야 됩니다. 접속 다들 좀 해주시고요. 그냥 구글 검색기에다가 구글 콜앱 치면 바로 나옵니다.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콜앱 처음 들어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여기 콜앱을 처음 들어가셨으면 여기 아무것도 안 뜰 거거든요. 혹시 아무것도 안 떴다? 그러면은 그냥 새 노트 누르시면 됩니다. 새 노트 누르면은 로드 중 로딩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뜬 상태 뭐라고 이렇게 뜨면은 이제 뭔가 할 준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요 연결부터 해주세요. 오른쪽에. 이 연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참고로 그 무료 버전을 쓰면은 연결이 한 3시간인가?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끊깁니다. 그래서 매번 연결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 연결한다는 거는 여기 보면은 구글 컴퓨트 엔진 백엔드에 연결한다고 나오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단말기가 저 백엔드에 있는 서버랑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뜨면은 이제 뭔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화면을 한쪽에 띄워 두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로 월드부터 할 건데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작은 헬로 월드죠. 그래서 헬로 월드부터 할 건데 출력은 뭐 C 언어에는 F 프린트가 있고 자바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고 자바스크립트는 저 예전에 약간 공부했었는데 까먹었다. 아무튼
파이썬에서 출력은 그냥 프린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안에다가 이렇게 문자열이라는 걸 쓰면 되는데요. 문자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차에 한 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문자는 이렇게 양쪽을 따옴표로 감싸면 됩니다. 참고로 따옴표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도 되고, 양쪽을 큰 따옴표로 감싸도 됩니다. 아, 잠시만요. 저 이거 사본 만들어 놓고 할게요. 이게 강의용 파일이라서 제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본에다가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헬로월드 다 쓰기 좀 귀찮으면 그냥 헬로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행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블럭 하나 있죠. 이 파란색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블럭 단위로 이렇게 그 선택이 되는데, 요거 하나를 그 셀이라고 부릅니다. 코드 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재생 버튼처럼 보이는 거, 요걸 눌러도 되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죠. 혹시 요거 그 지금 다들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 계시면은 바로 알려주세요. 헬로 월드는 이렇게 출력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석 코멘트는 여기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 질문이나 뭐 그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와 주세요. 지금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석 처리하면은 여기는 뒤에 실행 안 한 거고요. 그리고 프린트 지금 1 더하기 2가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제가 중간에 컴마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컴마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 각각의 입력 인자들에 대해서 프린트를 실행하면은 1 더하기 2라서 3이 출력이 된 거고 4, 5, 6이 출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빈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빈칸이 들어가고요. 제가 밑에 걸 실행을 해볼게요. 밑에 걸 실행을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1 더하기 지금 여기 출력 부분에 보면은 1 더하기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 등호까지. 등호까지는 제가 프린트 안에다가 집어넣은 이 문자열 부분이 출력이 된 거고요. 뒤에 3은 여기 1 더하기 2가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만약에 1 더하기 2 이렇게 쓰면은 한글로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프린트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콜앱에 프린트를 안 써도 사실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그냥 마지막에 프린트 안 하고 그냥 1 더하기 2만 해도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제가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다른 걸 하나 더 써볼게요. 10 더하기 20.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10 더하기 20만 보여집니다. 프린트가 없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프린트가 없는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 것의 결과만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아주 빠르게 확인만 하고 싶다라고 할 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정상적인 방법은 프린트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 요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칙 연산은 사칙 연산, 거듭 제곱, 그다음에 연산 순서 부분인데, 사칙 연산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지만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다 주석 처리하고 하나씩 실행해 볼게요. 여기는 1 더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을 먼저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7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1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9가 나올 거고요. 지금 여기도 이만큼, 여기 등호까지는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좀 보기 좋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문자열을 쓴 거고, 지금 뒤에 나온 9는 여기 연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제곱은 이렇게 곱하기 기호 2번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2의 3승이란 뜻이고요. 여기 8이란 여기 요 표시가 2의 3승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거듭 제곱과 나누기가 있으면 거듭 제곱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2의 4승이라서 16이고 나누기 2 해서 8이고요. 그다음에 왜 8이 아니라 8.0이 나오는지는 제가 어, 다음번 수업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8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듭 제곱이 있어도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4 나누기 2를 먼저 계산해서 2가 되고 2의 2승이라서 4가 나옵니다. 이게 연산 순서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이 수업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헷갈리면은 괄호 아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괜히 괄호 아끼다가 나중에 실수하지 말고 그냥 괄호 아끼지 말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기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물리 상수를 주로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아보가드로 수 같은 거 6.02 곱하기 10의 23승, 중력 상수 뭐 6.674 곱하기 10의 1 이거를 6.62 곱하기 10의 23승 6 아이고 6022 그다음에 02 잠깐만 몇 개 있어야 되죠? 20개 있어야 되나? 여기 20개를 이렇게 적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어차피 이게 뒤에 공 다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그냥 본인에게 필요한 유효 자리만큼 쓴 다음에 곱하기 10의 아이고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쓰면은 요거를 과학적 기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음수다. 만약에 여기 중력상수다. 그러면은 6.674 2에 마이너스 11승. 여기 2는 그 뭐 자연 로그의 이 그런 2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엔지니어링의 2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또 넘어갈게요. 여기 텍스트 작성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이 구글 콜앱이 뭐냐면 혹시 파이썬 그 주피터 노트북 쓰신 분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코드도 쓸 수 있고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건 코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그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코드처럼 생긴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마크다운이 뭐냐면 문서 작성을 위한 언어 체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HTML이랑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배울 HTML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HTML도 문서를 만들기 위한 언어 체계인 것처럼 여기 마크다운도 문서 작성을 위한 언어 체계이고 그 레이텍 또는 텍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문서 작성을 위한 언어 체계입니다. 그중에서 콜앱에서는 이 마크다운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오늘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걸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기 위에 잠깐 조금만 올라갈게요. 보면은 여기도 코드가 있고 여기도 코드가 있고 지금 코드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코드가 뭐냐면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많이 예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로 그 복리 계산하는 코드거든요. 일단 수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율이 예를 들어서 뭐 연이율이 R만큼이다. 그러면은 연이율이 R이고 만약에 1년에 N번 이자가 생긴다. 그러면은 한 번 이자가 생길 때마다 원래 자본이 1 플러스 요거 N분의 R만큼 불어나고 근데 이게 N번 곱해지면은 여기 T를 제가 몇 년 동안 부을 건지 그거라고 해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요 계산 코드를 이렇게 쓴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당장 이해 안 가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뭐 이어스 총 기간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뭐 연이율 쓰고
그다음 초기 예치금 쓰고, 그다음에 1년에 이자 몇 번 생기는지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매번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몇 년 동안 할지, 연이율이 얼마인지 이런 거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는 그래서 그 총 기간 동안 이자가 몇 번 쌓이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총 기간이 지났을 때 내 통장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있을지, 이런 코드 계산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잘 짰다면, 한번 잘 짜놓았다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용자가 바꿀 만한 부분은 제가 여기다가 다 써놨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계산되는 부분은 밑에다가 따로 써놨어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자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만 바꾸고 여기만 바꿔서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를 바꾸고 여기 한번 실행해 보고, 값을 보고 값이 내가 뭔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 여기 좀 바꿔서 또 다시 실행해 보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목적에 따라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지금이야 뭐 몇 줄 안 되지만 나중에 좀 복잡해지면 뭐 수십 줄, 수백 줄은 우습게 넘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에 다 써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줄짜리가 이만큼 있어요. 100줄짜리를 다 써놓고 실행했는데 뭔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디버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잘못된 건지를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그걸 100줄짜리를 한 번에 디버깅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뭐 하는 코드, 여기는 뭐 하는 코드, 여기는 뭐 하는 코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한 다음에 중간에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싶은 부분을 좀 더 빨리 찾으려고 이렇게 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코드 셀이라고 불러요. 아, 제가 이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코드 셀 추가하는 방법?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 여기 빈 문서에서 코드 셀 추가하시려면은 여기 코드 추가하시면 돼요. 코드 플러스 코드 한 번 누를 때마다 여기 코드 셀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사실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뭐 따라하고 그럴 게 별로 없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셀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요거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엔터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실행 순서, 제가 이거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실제로 학생들이 이 주피터 노트북이나 여기 콜앱에서 파이썬 실행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차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형을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번에. 한 번에 얘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량이 많아서.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헬로라는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리스트라는 자료형으로 변환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헬로라는 문자열이 지금 그 각각의 문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리스트로 바뀐 거예요. 이게 리스트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아니다.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여기 잘 안 쓰는 기능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프린트 A를 할게요. A 지금 A라는 그 변수가 뭐냐면은 리스트라는 자료형이에요.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자료형이기도 하고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함수로만 써야 되지.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걸 실행하는 순간 이제부터 뭘 못하냐면은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는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인데,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코드를 이만큼 만들어요. 이만큼 만든 다음에
저 위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써요. 근데 밑에서 제가 이걸 일부러 실행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리스트 헬로를 하면은 에러가 떠요. 에러가 뜨는데 저 위에 있으니까 어디서 잘못했는지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셀 실행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여기를 볼게요. 제가 위에서 그 실제 사용자 입력 부분이랑 계산한 부분 하나에 넣어놨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어떤 장난을 쳐볼 거냐면, 음, 여기를 한 10년으로 바꿔볼게요. 10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걸 실행할게요. 제가 여기서 총 기간에다가 10을 넣어놨잖아요. 10년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위에 셀을 실행했죠. 여기 똑같은 변수가 있거든요. 이어스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도 이어스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걸 실행하는 순간 이제 이어스에는 5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지금 방금 여기 실행했습니다. 여기 실행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실행해 볼게요. 여기 실행했어요. 지금 제가 밑에는 계산하는 코드밖에 없죠. 여기에 이어스가 들어가 있죠. 여기 이어스는 10이 아니고 5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셀을 실행하기 직전에 여길 실행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표시되는 순서랑 실행되는 순서랑 똑같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자꾸 가려지는데 여기 16 보이시죠? 옆에 숫자 16. 16 보이고 여기 17 있고 여기 18 있죠. 이게 실행한 순서예요. 지금 제가 방금 여기 16번 실행했고 그다음 17번 실행했고 여기 18번 실행했다는 뜻이에요. 이 순서 때문에도 되게들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순서대로 실행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필요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순서대로 실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순서를 꼭 확인하면서 실행하시라는 거.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런 환경을 지금 이런 식으로 셀 나눠져 있는 환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터랙티브 파이썬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확장자가 IPYNB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I가 인터랙티브거든요. PY는 파이썬이고 NB는 노트북이고 여기 인터랙티브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대화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순서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코랩이나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실 때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셀 이동하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 저 셀 이동하다 보면 너무 헷갈려서 저도 안 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 런타임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하다가 뭐 이상하게 변수 꼬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상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이상해졌는지 도저히 못 찾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 보통 컴퓨터 이상해지면 컴퓨터 리부팅 하잖아요. 똑같아요. 콜앱을 쓰는데 뭔가 콜앱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럼 콜앱 리부팅 하면 됩니다. 리부팅을 어떻게 하냐? 런타임에서 세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요게 컴퓨터 리부팅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도 가끔 하는 실수인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 이제 나중에 넘파이라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난수를 만들 건데 난수를 이걸 안 하고 그냥 난수를 만들면은 제가 만드는 난수랑 여러분이 만드는 난수랑 다릅니다. 난수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난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은 시드를 고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드를 고정하면은 시드가 고정된 이후에 나오는 난수는 모두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시드를 고정하고 난 이후에는 항상 똑같은 숫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도 가끔 하는 실수인데 이걸 원래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써버리면은
시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이 런타임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기억하실 거는 뭔가 이상해졌다. 그러면 런타임 밑에 세션 다시 시작. 요거 누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신가요? 중간중간에 그 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요 파일 있죠? 또는 새로 시작하셨다면 요 파일들 있죠? 이 파일은 전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에서 찾기 하면은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실습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쌓일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음, 일단 여기까지는 환경 소개이고요. 뭐 여기서 파이썬이 돌아간다.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제가 프로그래밍 수업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변수를 이해하자는 부분인데, 물론 저는 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닐 수는 있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늘 좀 강조를 해요. 이거 조금 확대를 더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뭐 이어스에다가 뭐 10 넣어봤고 그다음 뭐 뭐 R 어쩌고 저쩌고 뭐 변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숫자 넣고 했잖아요. A는 1, 그냥 A는 1 있죠. 여기 코드 넣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A는 1 하고 실행하면은 그냥 A에 1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A라는 변수에 1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글로 끝일까? 그 A에 1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나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A에 1 잘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아까 너무 많이 만들어놨네. 여기 A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은 변수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A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값이 1이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네. 끝. 이어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실행하면 과연 컴퓨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컴퓨터 안에 혹시라도 컴퓨터 직접 조립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메인보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는 겁니다. 컴퓨터 안에서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란 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사실 뭐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저장된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으로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가 어디에 올라가냐면 메모리에 올라가요. 제가 여기에 그 이미지는 없네.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지금 컴퓨터 구성 요소 보면 여기 메모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변수를 만드는 순간 그 변수는 어디에 올라가냐면 메모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메모리에 일정 부분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변수를 만드는 순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상황을 항상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컴퓨터로 따지면 CPU고요. 그러니까 CPU가 일하는 무언가예요. 그다음에 램은 뭐냐면은 이 CPU가 일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려면 책상 위에다 뭐 펼쳐놓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CPU가 일을 하려면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뭐 OS의 관점이나 이런 거 보면 또 달라집니다.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 올라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일을 실행하잖아요. 그럼 컴퓨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메모리 어딘가에 요 변수를 넣기 위한 공간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공간을 준비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값 1이란 걸 집어넣고요. 거기에 A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숫자 1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조금 차지하고 있겠죠, 공간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할 만한 그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코드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저 혼자 테스트 해볼 거예요. 물론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코드, 지금 이 셀 하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난수를 몇 개를 만들 거냐면 1만 곱하기 1만, 그러니까 1억인가? 1억이죠. 난수를 1억 개를 만들 거예요. 요거 만들면은 한 700메가, 800메가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이 변수 하나가 차지하는 용량을 계산해 보면은, 즉 이 A라는 변수를 만드는 순간 이 책상 위에 우리 보통 요즘 컴퓨터 보면은 뭐 램이 16기가, 32기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700, 800메가 정도를 떡 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이 변수가. 자, 요거 제가 그 테스트 해볼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 해볼 거냐면 이 부분 있죠. 여기 누르면은 지금 여기 시스템 램이 전체 12.7기가 중에서 0.9기가 먹고 있잖아요. 요거 제가 실행해 볼게요. 요거 올라갑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1.7기가로 올라갔죠. 800메가 정도 올라갔잖아요. 이 800메가가 왜 올라간 거냐? 제가 지금 이 변수를 만들어서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콜앱에서 하고 있지만 그 콜앱 백엔드에 그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램이 이만큼 늘어난 거고, 여러분 만약에 로컬 PC에서 돌린다? 그럼 로컬 PC에서도 작업 관리자를 가지고 똑같은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변수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변수에 무슨 값이 저장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램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 요거 프로그래밍이 혹시라도 처음이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기 질문해도 등호는, 되나요? 네네, 저 그림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직접 그린 겁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거 제가 20년이구나. 2020년에 그 매트랩, 다른 어떤 대학교에서 매트랩 강의한다고 저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해본다고 그래 본 거였습니다. 사실 그림 아이디어 자체는 그 전부터 훨씬 있었는데 그때 그린 거죠. 아, 예, 예, 요거 얘기하려고 했구나. 등호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건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대입 명령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미묘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연산자라고 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다 연산자거든요. 연산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연산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함수의 반환값이 있는 것처럼 연산을 하면 연산도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대입 연산자가 아니라 대입 명령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결과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입을 하라는 명령만 할 뿐이지 대입이 잘 되었습니다라는 식으로 뭔가 그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게 없어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팁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등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A는 A 더하기 1. 수학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건 뭘 하는 거냐면은 아, A에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A에다가 저장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호 우변에는 뭐가 됐든 간에 평가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앞으로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면은 evaluate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변수가 됐든 계산식이 됐든 뭐가 됐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무거나 오면 돼요. 등호의 오른쪽. 그래서 그 평가 완료된 것을 왼쪽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등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요거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A에 1이 들어갔고 A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올 테고 그걸 A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프린트를 했으니까 2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B에 2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A는 여기 2가 들어가 있었죠. 여기에. 근데 A 더하기 B니까 2 더하기 2를 하니까 4가 나오겠죠? C에는 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4가 나오겠죠? 그런데 프린트 D를 하면은 에러가 뜨겠죠? 왜냐면 D라는 변수는 내가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에러.
이런 에러 앞으로 파이썬을 하면 무수하게 많이 보실 텐데 name error, name d is not defined 뭐냐면은 d라는 변수를 정의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참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래밍 처음 배우는 특히 신입 학생들이 이런 에러 하나 뜰 때마다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뜨면은 아, 내가 D라는 변수를 지금 만든 적이 없는 변수를 내가 어디다 쓰고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오타가 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건 제가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 이 사무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무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거의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고요. 사람은 CPU랑 똑같고요. 여기 책상은 램이랑 똑같고요. 사람이 책상 위에서 일을 하려면 뭔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끔 이 변수들을 어딘가에 잠깐 보관하고 싶을 때 있죠. 퇴근할 때. 퇴근할 때 어디 상자 같은 데 넣어가지고 여기 넣어놨다가 다음날 출근할 때 다시 꺼내서 일하고 싶잖아요. 퇴근이 뭐냐면 컴퓨터 입장에서 컴퓨터 끄는 거예요. 컴퓨터 끄면은 메모리에 있던 거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그걸 그대로 보관을 했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딘가에 저장을 해서 어딘가에 담아서 저장을 하죠. 이 상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요 책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HDD 또는 SSD라고 부르는 보조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 책장 한 칸은 뭘까요? 한 칸. 책장 한 칸은 폴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언어의 관점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관점에서도 좀 바라보자 라는 그러한 희망으로 제가 이런 그림을 만든 겁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제가 변수에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고 또 넣고 더 넣고 싶어서 넣었는데 네, 램이 이미 꽉 차버리면 그럼 그 네, 다음에는 네.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저는 거기까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다 그 지금 맞으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 이제 보통은 메모리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는 무조건 램에 올라가는데 그거를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I 되면 프로세스 아이디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올라가는데 실제 우리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돌리면 메모리 부족해요. 그러면 실제 하드디스크하고 이 CPU에 있는 메모리하고는 스위칭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 올라가는 용량이 부족하면 알아서 하드디스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속도가 이제 너무 느리니까 캐시 메모리라는 거 저장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컴퓨터 공학적으로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네. 만약에 그 데이터가 너무너무 커서 그 변수 하나에 넣는 게 메모리 자체에 안 담기면은 애초에 그럼 그 변수 자체는 하드디스크에 가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 엄청나게 크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그러니까 파이썬은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아니면 다른 C 언어나 뭐 자바는 다르겠지만 그거 인터프리터가 제약을 가하지 않을까요?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 인터프리터 자체가 그거를 제약을 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 파이썬의 인터프리터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자체에 막을 거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큰 파일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메모리에 다 올리지 않고 그 파일 아이디 그러니까 Fopen 그러니까 파일 아이디라는 걸 만드는데 그 쉽게 말하면은 파일이랑 그 OS랑 저 OS랜다. 파일이랑 CPU랑 이렇게 다리를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로만 만들어 두고 실제로 불러오진 않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씩 값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주소를
서치할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아서 그 네네. 램에 하나하나 다 올리지 않고 그냥 그 주소로 가서 값을 이렇게 착착착착 그 느낌으로 네. 하는.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지금은 안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실제로 다 올리진 않고 통로만 열어둔 다음에 그 통로를 통해서 값을 필요한 것마다 이렇게 불러오는 방식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 페이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램이 너무 좁아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이런 식으로 메모리처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램이 보통 같은 용량일 때 하드디스크가 훨씬 싸고 램이 훨씬 비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램이 더 빨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리고 하드디스크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불가피한 케이스이고 어 머신러닝을 하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은 잘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용량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는 다 그걸 다 메모리에 올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저도 확실히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그 누군가가 혹시 틀렸다면 교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이 정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실까요? 변수명 규칙은 별거 없고요. 한글 됩니다. 한글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됩니다. 나이는 30, 그래서 프린트 나이 이런 거 돼요. 요거 잠깐만 요것만 맞고. 네. 프린트 나이 하면은 나이 30 이렇게 잘 나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슬랙에도 올리긴 했는데 변수명을 한글로 해도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그 재밌는 디스커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만 하자니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한글로 하니까 이렇게 편한데 왜 굳이 뭐 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특히 뭐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다 보면은 변수명 같은 게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쓰는 데는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그 싸움인데 중요한 거는 뭐 그거는 사실 각자의 취향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한글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글을 실제로 사용한 코드를 제가 나중에 언젠가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복리 계산한 거 있죠? 그 계산한 것도 사실 제가 위에는 영어로 쓰긴 했는데 한글로 쓰면 훨씬 더 한국인이 보기에 이해가 잘 되는 코드가 됩니다. 한글 되고요. 그리고 특수문자 같은 건 안 됩니다. 특수문자 뭐 느낌표 뭐 골뱅이 샵 요런 거는 안 됩니다. 변수명에 안 되고 그다음에 첫 글자 숫자 안 되고요. 요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고 뭐 뭔가 빨간 줄이 뜨죠? 빨간 줄이 뜨면 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이썬 예약어 이건 나중에 하나하나 다 보게 될 텐데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이미 안 될 겁니다. 뭐 else는 20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여기 빨간 줄 뜰 거예요, 이미. 빨간 줄이 뜨면은 이거 뭔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는데 제발 하지 마세요라는 거. 바로 이런 건데 이것도 정말 많이 하는 실수죠. 썸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걸 합니다. 이걸 실행하는 순간 원래는 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면 이 1, 2, 3을 합친 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실행하죠? 그러면은 그 순간 이제 이 함수는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썸이란 이름을 변수가 이미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장 함수 많이 있어요. 뭐 썸, 그다음에 제가 위에 뭐 써놨죠? 뭐야?
여기 절대값 구하는 거, 최대값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쓰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요거 코레 파일은 제가 다 공유를 해놨으니까 요거 나중에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요. 저도 다 모릅니다. 이런 예하고 목록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좀 해보면서 익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은 변수명이란 이런 거죠. 요, 이 부분 제가 숨겨볼게요. 요렇게만 볼게요. 요렇게만. 어휴, 너무 귀엽다. 이렇게만 보면은, A에 3.5가 들어가 있고, B에는 1.6이 들어가 있고, 왠지 모르겠지만 A랑 B를 곱하네? 이게 뭐지? 뭘 계산한 거지? 쉽잖아요? 이걸 보시면, 3.5마일인데, 이걸 킬로미터로 바꾸는 코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만 봐도 의미를 알 수 있는 이름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떤 그 짤이 하나 있죠.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전체의 50%가 이름 짓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아래쪽은 수식인데 수식은 우리가 그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라서 수식을 설명을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재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지금 뭐 해도 파이썬을 하면 네. 파이썬이 좋은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죠? 예상하신 지금 시간이 있으세요? 전체 시간?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다 돼가는데 네. 한 2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지 않을까요? 20분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식을 조금 해볼게요. 그, 여기에는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가끔 이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x랑 y, x라는 변수랑 y라는 변수랑 곱한 변수를 여기 xy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x는 10, y는 20 한 다음에 프린트 xy 이렇게 쓰는 경우. 이거 실제로 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x랑 y랑 곱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건 사실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은데. 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여기 간단한 부분은 조금 넘어갈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그냥 저 혼자,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저 혼자 타이핑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연습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연습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하면 잠깐 좋을까요? 한 1, 2분 정도 주고 네네. 해서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네.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에러가 나오는 거 왜 에러 나오는지 해가지고 같이 공유도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정답은 제가 여기 다 써놨습니다. 다른 분들 지금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저기 있는 거를 직접 코딩을 해서 어, 여기 채팅창에다 올리든지 뭐 하셔가지고 하면은 그걸 피드백을 드리면 나을 것 같은데. 그, 이거, 요거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프로그래밍 자체가 아예 처음인 분 계세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예 처음이세요? 혹시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솔지님이신가요? 솔지인님이신가요? 이솔지님이신가요? 그러면 이솔지님이 저걸 보시고 지금 설명 들은 걸 가지고서 저기다가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올려주시면 그걸 피드백을 드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1번 같은 거나 2번 같은 걸 해가지고 직접 이제 원래 이 자체 기획하는 의도가 예, 알겠습니다. 기획하는 의도가 그럼 이렇게 할까요? 지금 좀 아시는 분들은 퇴실하시고 지금 이솔진님만 우선은 그걸 한번 해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음.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네, 그래도 됩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이제 퇴실하시고 지금 다른 분들 아니까 윤종호님은 원래 좀 하셨나요? 윤종호님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데 잠깐만요. 하셨으니까 윤종호님도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솔진님하고 같이 해서 그걸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나가시고 어차피 녹화는 계속 하고 왜냐면 예, 이게 이제 다른 분들 녹화본을 들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HJ님도 퇴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솔진님만 이제 같이 이게 녹화본을 듣는 분 생각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미 놓쳐가지고요. 근데 어디서부터 놓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내용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레코딩 보고 다시 따라해야, 하다가 다시 질문을 해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신가요?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네, 제가 이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강성훈 교수님이 잘 해주셨는데 이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바ton 이게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솔진님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실습을 같이 하면서 왜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 라이브로 하는 거 말고도 녹화본을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강성훈 님도 잘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좀 진행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진행을 해볼까요? 강성훈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훈 님이 네, 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진행을 하신다는 게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제가 감을 못 제가 그냥 잡겠어서. 제가 공유를 해가지고 화면 위에 제가 네네. 실습을 하는 거를 네, 네네. 강성훈 님이 직접 하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 강성훈 교수님께서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시간은 상관은 없고요. 다만 실습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네.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지금 녹화본을 보는 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안 돌리더라도 같이 이렇게 서로 지금 이솔지님이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서로 이제 의사소통 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강성훈 교수님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까 봐 그거를 제가 이제 하려는 거죠. 1대1로 하고 싶은 거지. 사실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요? 화면, 그럼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할까요, 네네. 그냥? 네, 그러면 네, 그렇게 공유를 제가 해주시죠. 하고 네. 그리고 이슬님이 솔직히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계속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녹화본을 뭐 다른 분들이 들어도 자기가 아는 분들은 뭐 그냥 파일 돌려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공유하는 걸 하겠습니다. 음,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화면 공유를 했는데 잠깐만 어디 갔어?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강성 교수님 설명을 되게 진짜 잘해 주셨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따라오기 쉽지 않아서, 저도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 따라치고 있는 따라서 치다 못 쳤어요. 그래서 이제, 음, 우선 지금 요거를 눌러도 셀이 추가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렇게 누르면 코드가 추가되는데, 요 코드 추가는 되신 건가요, 지금? 셀 하나, 이런 걸 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샵이라는 게 주석이라는 거 해요, 주석. 주석이라고 하고요. 코멘트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 컴퓨터가 명령어를 수행하고 결과를 주는데 이거는 명령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자가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뭐 아무리 이렇게 써도 이 화살표를 누르면 실행하는 거고 셀을 단축키로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실행이 됩니다. 근데 보통 컨트롤 엔터를 하죠. 근데 지금 강성 교수님은 이거 누르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고 좀 하시다 보면은 이거 누르는 것보다는 컨트롤 엔터를 치면 명령어 실행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A에 이 넣고 3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오류가 안 떠요. 왜냐면 얘는 내가 아무거나 넣었어도 이 샵이라는 거를 놓고 뒤에는 아무 글자 넣어도 상관없어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얘가 문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으면 요거를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강선 교수님 말씀하신 이 는이라는 게 수학의 는하고 다른 거예요. 수학의 는은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이 같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2하고 3하고 같냐? 이러면 같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같다라는 거예요. 2하고 3하고 같지 않으니까 결과가 false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렇게.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같다라는 게 아니고 요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다가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아까 강성 교수님 이제 나중에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그래서 이에다가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림에 보시면은 그 탁자에 거기다 어떤 테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1이라는 걸 넣고 거기다 A라는 걸 이렇게 네이블링 했잖아요. 그래서 그 네이블링 한 거를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변수를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A2라는 이 레이블, 거기 이제 3이라는 거를 아까 저장을 하고 거기다 A2라고 변수 이름을 정해준 거야. 그래야 우리가 그 레이블을 가지고 뭐가 들어 우리가 상자에다가 어떤 뭐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상자에다 뭐 거기다 뭘 저장했나 우리가 상자에다가 빵을 저장했다. 그러면 상자에다 레이블을 빵이라고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 요거는 그 상자에 붙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걸 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A2라는 거를 이제 요 샵은 코드와 관련이 없는 거니까 변수하고 영어로는 베리어. 그렇게 해서 이거 내용은 3이라는 값을 요 등호라는 이게 이제 아까 원래 일반인 프로그램에서는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 뭐 파이썬에서는 대입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니까 그 중요한 용어가 아니지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한다는 개념 무시하면 오늘 이것만 안 하셔도 오늘 강서영 교수님이 얘기하시려는 거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사용법인 거고, 하지만 실제로 이 변수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강서영 교수님이 했던 그 코드가 여기 마크다운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수학적으로 3x 더하기 xy 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하기는 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게 원래 3 곱하기 x를 곱하기를 뺀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항식인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얘는 실행을 해봤자 안 되니까 보시면 여기서 x라는 변수에 5를 저장하고 y라는 변수에 10을 저장하면 이 5라는 거는 x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고 이 y라는 변수에 10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 변수에 5가 들어가 있고 y에 1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지금 x엔 5가 들어가 y에 1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요거를 지금 요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3x 플러스 xy는 많이 보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다 그대로 쓰는 거야. 프린트 3x 더하기 xy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 빨간 거 떴잖아요. 이렇게 못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만 좀 하시면 지금 잘못됐잖아요. 이 지금 10진수의 리터럴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3하고 이 x라는 변수 값에 있는 걸 곱해야 되는 건데 곱하는 거는 에스테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곱하라는 거는 이 자체가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렇게 쓰면 3하고 x하고 곱하는 거단 말이에요. x, y도 곱하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아시면 오늘 배운 거는 다 이해하신 거예요. 컨트롤 엔터 하시면 이 상태가 5엔 x는 5가 있었고 그 다음에 5하고 3 더하면 15고 더하기보다 사칙연산이 곱하기 먼저니까 그러면 15 더하기 50 그리고 65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누기가 있어요. 3 나누기가 이제 이게 나누기야. 그러면 3 나누기 4 더하기 빼기는 똑같은데 곱하기는 요 에스테릭이고요. 나누기는 이 슬래시를 써요. 사칙연산에.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0.7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실제 나누면 0.75죠. 그래서 아까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 뭐였냐면 우리가 x의 제곱이라는 거를 x를 두 번 곱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얘가 안 될 거예요. 아, x의 제곱. 지금 얘는 제곱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x의 값은 x의 값을 확인하시려면 x가 뭐가 들어가는지는 프린트 x를 하시면 되고요. 프린트 이렇게 x. 실행하시면 x 값이 5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꺽쇠로 해서 제곱했는데 7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두 번 곱한다고 그래가지고 x의 제곱을 할 때는 여기서 x 곱하기 x를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한 줄일 때는 프린트문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그냥 결과가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25가 나오죠.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제곱을 여기다 별을 두 개 하고 이렇게 하면 x 두 번 곱하면 똑같은 거야. 그럼 x의 3승은 여기서 3만 곱하면 됩니다. 얘는 x의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강성 교수님이 차분히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 정도 알면은 다음 수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강성 교수님이 그걸 다운을 받으시면 실행해 보시면 아 이게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 시간 와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막 트레이닝 시켜보지만 학생들 엄청 트레이닝 시켜야 결국엔 자기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 해가지고 내가 소화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가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거는 그때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따라온 데는 없을, 네,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오늘 한 거는 강성 교수님 이 정도 다가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분히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론적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실습도 못했을 거고 지금 전달되려는 부분은 변수만 아시면 되고 오늘 했던 거는 하층 연산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리고 주석을 왜 써야 되느냐 뭐 그런 정도로 하시고 실습을 하시면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익숙해질 겁니다. 처음 하니까는 이 툴도 저도 이 툴이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아나콘다를 쓰세요. 아나콘다 단축키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된 콜앱을 뭐 GPU가 없어서 쓸 때는 있지만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안 쓰고 이제 저는
아나콘 설치해가지고 하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이거는 단축키도 안 되고 이래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하시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왜냐면 그 지금 배경을 알아야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 해보신 분들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아셔야 제가 직접 음, 이솔지님을 위주로 강성훈 교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는 지금 아까 소개를 못했어요. 왜냐면 시간상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솔지님이 본인의 어떤 그런 배경이나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뭘 얻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해주시면 거기 강성 교수님 맞춰서 하면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만약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뭐 녹화를 해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가 봐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솔진 님이 지금 현재 상태하고 내가 어떤 걸 생각해서 이걸 배우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강서영 교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할 거고 저도 제가 부족하면 제 에너지를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임업 쪽으로 그 나무 키우는 쪽으로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통계 쪽을 돌리는 거를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쪽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제가 심화를 시켜야 될지 조차를 몰라가지고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하려는 주제는 웹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네. 통계 쪽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파이썬을 깊이 있게 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원래 웹 프로그램을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게 웹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주제가 이제 웹 프로그래밍으로 주제 정해졌고 근데 지금 수요를 보니까 파이썬 쪽으로 이 머신러닝 때문에 그쪽으로 수요가 많긴 해요. 실제로 웹 프로그램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웹 프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웹 프로를 하는데 실제로 통계를 하겠다고 웹 프로는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만 뭐 한 두 달 공부하셔가지고 다른 걸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원래 이 자체가 기획한 거가 저는 뭐 제가 웹 프로그램을 하든 뭘 하든 관계는 없었고 근데 이제 웹 프로그램에 대해 수요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1년치 계획을 짠 거고 하기로 한 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중간에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꾸는 거를 또 채널주님도 원하시지 않을 것 같고 또 웹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분 또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파이썬을 이제 쉬운 걸 할 수 있는데 고급을 하려면 이거 들어야 되냐고 해서 제가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지금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주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시간이 안 맞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그냥 파이썬만 두 달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성 교수님이 하는 거가 만약에 이제 바쁘시면 제가 그 시간 끝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코칭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성 교수님은 그냥 한 시간이나 솔직히 강성 교수님이 이제 고맙고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도 저는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제가 이제 해달라고 요청하면 강성 교수님도 바쁘신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더 녹화를 할 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두 달 정도는 그렇게 파이썬 하시고 파이썬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중간에 그만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성 교수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통계 쪽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음, 네, 통계 쪽 하시려면은, 파이썬을 하시면 좋은데, 보통 두 가지 많이 얘기하죠. 파이썬이랑 R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R은 저는 하나도 몰라서, 혹시나 채널에 R을 좀 쓰시는 분이 계시면은, 한번 좀 와서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파이썬으로 통계를 하시려면은, 아마도 판다스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다스를 할 줄을 몰라서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채널 내에서 좀 그 아웃소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좋은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판다스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아, 그게 그래요? 이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넘파이까지 이제 그 강승에서 하면 되는데, 판다스도 제가 뭐 강의도 해봤고, 판다스 가지고 뭐 데이터 가공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왜냐면 이 자체가 아주 못하는 대상을 상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판다스까지 하게 되면 이제 어드밴스한 상태로 가는 거라서, 이거를 별도의 채널이 운영되지 않은 이상은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냥 그 뭐 한 줄을 제가 판다스를 잠깐 소개해드릴 수 있지만 그 소개를 가지고 그게 자기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파이썬만 지금 한 2달 할 거를 강성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그때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어차피 녹화는 계속 할 거예요. 녹화본을 듣는 분들이 뭐 아주 초보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그분들이 뭐 재생해서 들으면 되니까. 그는 이솔지님 외에도 다른 분들 녹화를 듣는 분들 위해서도 하는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2달이 딱 되면 그때는 이제 중도 하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내가 하려는 분야하고 다른 분야예요, 완전. 그래서 2달만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2달 동안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통계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녹화는 여기서 이제 멈추고, 녹화를 어떻게 멈춰야 되나? 이거는 무조건 나는 녹화할 때 그냥 있구나. 종료를 했었는데. 기록 중지.